계단 20년 닦아 아들 의사 만든 엄마 상견례 자리에서 예물함 집어던진 이유.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청소부 냄새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내 손가락 마디는 남들보다 2배는 굵어요. 겨울이면 갈라진 살틈으로 진물이 배어나오고 찬바람이 불 때면 뼈마디가 시려서 잠을 설쳐요. 하지만 나는 이 손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돌도 안 된 아들을 등에 업었을 때 세상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것뿐이었죠. 새벽 4시.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서초동의 한 대형 빌딩으로 향해요. 지하철 막차를 놓칠까봐 항상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어요. 반지하 방문을 나서면 계단참에 고인 빗물을 피해 걸어야 했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은 늘 깜빡거렸어요. 그 불안정한 빛 아래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다짐을 했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당당하게. 화면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0층 높이의 빌딩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아 내려오면 무릎은 비명을 지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요. 락스 냄새에 코끝이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나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내 아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해결해 줄 희망의 냄새였으니까요.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짜낼 때마다 손목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어요. 관절염이 온 지는 이미 오래됐죠.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약값 쓸 돈도 아까웠어요. 그 돈이면 아들 참고서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빌딩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1층부터 30층까지 내려오면서 닫고 또 올라가면서 확인했어요. 한 계단이라도 대충 넘어가면 안 됐어요. 청소반장이 수시로 검사를 나왔고 한 번이라도 지적을 받으면 그 다음 달 계약이 위태로워졌거든요. 나는 그렇게 20년을 한 계단도 빼놓지 않고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고 손끝에 힘을 주고. 그 계단들은 내 인생의 연대기였어요. 1층에서 10층까지는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11층에서 20층까지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21층부터 30층까지는 아들의 재수와 삼수를 견뎌낸 시간들이었죠. 특히 25층 계단참은 내게 특별했어요. 아들이 2번째 수능에서 떨어지고 삼수를 결심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계단참 구석에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만이 텅 빈 빌딩을 메웠어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내가 과연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쪽지 하나를 내 도시락에 몰래 넣어뒀어요. 엄마, 나 꼭 합격해서 엄마 손 치료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쪽지는 지금도 내 지갑 속에 고이 접혀 있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나는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봐요. 아들의 둥근 글씨체는 내게 세상 어떤 명품보다 값진 보물이었어요. 계단을 닦다 보면 가끔 회사원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커피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어요. 그들 중 몇몇은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어요. 괜찮았어요. 나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다만 내 일을 할 뿐이었어요. 가끔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었어요. 계단으로 30층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청소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됐어요. 청소도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죠. 나는 그 규칙을 따랐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도시락을 먹었죠. 김치와 밥, 가끔은 계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어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쉴 수 있었으니까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들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점심은 잘 먹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들. 나는 그 풍경의 일부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였죠. 오후 작업은 화장실 청소였어요. 30층 건물의 모든 화장실을 닦아야 했어요. 변기, 세면대, 거울, 바닥.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닦았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깨끗한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녁 6시가 되면 일과가 끝났어요. 나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건물을 나섰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들이 반겨줬어요. 엄마 왔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아들은 맛있게 먹어줬어요. 엄마 오늘도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아들은 공부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 힘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으면 아들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들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나는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꼭 대학 보낼게. 조금만 더 힘내자. 속삭임은 잠든 아들에게 닿지 않았지만 나는 그 다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내 방으로 돌아와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내일 또 일해야 하니까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계단을 닦고 또 하루를 버텨야 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부자로 태어나고 싶을까? 배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을까?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아요. 힘들지만 의미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사랑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던 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새벽 5시 빌딩 비상계단 구석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죠.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합격 통지서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거기엔 분명히 내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의과대학 합격. 내 거친 손등에 떨어진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어요. 그 눈물 속에는 20년의 새벽이 담겨 있었어요. 20년의 계단이, 20년의 락스 냄새가, 20년의 무릎 통증이 모두 녹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그 통지서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꿈은 아닐까? 옆자리 아줌마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아들이 의대에 붙었어요. 그 아줌마는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줬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참 고마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붙었어요.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어요. 의대 등록금은 일반 대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입학금만 해도 몇백만 원, 한 학기 등록금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나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나는 일을 하나 더 늘리기로 했어요. 낮에는 오피스텔 복도를 닦고 저녁에는 학원과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고 잠은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의사가 돼요. 이 투박한 손이 의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학원과 화장실 청소는 빌딩 청소보다 더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은 지저분했고 낙서도 많았어요. 하지만 나는 묵묵히 닦았어요. 그 학생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부모 마음으로 화장실을 닦았어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엄마는 원래 체력이 좋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청소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는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정신을 차렸어요. 쓰러질 수 없었어요. 아직 아들 학비를 다 마련하지 못했으니까요. 의대 1학년, 2학년이 지나갔어요.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어요. 몸은 점점 망가져 갔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도 칭찬을 받았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교재비, 실습비,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재비까지. 아들은 미안해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말렸어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나는 또 일을 늘렸어요. 새벽에는 빌딩 청소, 오후에는 오피스텔 청소, 저녁에는 학원 청소, 그리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일주일에 쉬는 날은 없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무릎은 더 아파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약국에 갈 시간도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나는 기뻐서 아들을 안아줬어요. 장학금이라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 돈을 내게 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로 편한 신발 사세요. 엄마 신발 너무 낡았어요.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쓰렴.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제발 받으세요. 이거라도 못 드리면 저 미쳐요. 결국 나는 받았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운동화 한 켤레를 샀어요. 평생 처음 사본 명품 운동화였어요. 새 운동화를 신고 일하니 발이 덜 아팠어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신발이라 그런지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신발을 보며 힘을 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들이 의사가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거예요. 의대 3학년이 되자 아들은 병원 실습을 시작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받았을 때 나는 또 울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0년 전 돌도 안 된 아기를 등에 업고 청소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아이가 흰 가운을 입을 거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의대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들이 그들 사이에서 주눅들지는 않을까? 혹시 엄마가 청소부라는 사실 때문에 놀림받지는 않을까? 나는 밤마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고 낡았어요. 반지하 특유의 습기 냄새도 났고 가구도 오래됐어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밖에서 만나는 게 어때? 굳이 집까지 올 필요 있어? 하지만 아들은 고집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어때서요? 친구한테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며칠 동안 청소를 했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빨고 가구를 닦았어요. 집이 조금이라도 깨끗해 보이기를 바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들의 친구는 생각보다 겸손한 아이였어요. 우리 집을 둘러보며 아늑하네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마웠어요. 저녁을 대접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그 친구는 맛있게 먹어줬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집밥 오랜만에 먹어봐요.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친구가 엄마 음식 정말 맛있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멋있다고 했어요. 나는 물었어요. 왜? 아들이 대답했어요. 제가 자랑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혼자 힘으로 나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친구가 진짜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의대 4학년이 되자 아들은 본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은 매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을 진료했는데 그분이 저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기분 좋았어요.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의사가 됐어요. 졸업이 다가오자 아들은 레지던트 지원을 준비했어요. 경쟁이 치열했지만 아들은 좋은 병원에 합격했어요. 나는 또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이제 아들은 바쁠 거예요. 엄마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레지던트 첫날 아들은 새벽 일찍 나갔어요. 나도 일하러 나가는 길이었죠.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아직도 일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아직 내가 독립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아들이 레지던트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나는 아직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할까봐.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레지던트로 바쁘게 일했고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야? 이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약사예요. 서울대 약대 나왔고요. 서울대. 약사.
나는 순간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다른 세계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좋겠다. 언제 한번 데려와봐. 아들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나는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과일을 샀고 집 안구석구석을 닦았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한복을 맞췄어요. 한복집 사장님은 옥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를 권했어요. 이게 피부톤에 잘 어울리세요.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어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는데 비단 옷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굳은 살 박힌 손 관절이 튀어나온 손가락, 락스에 거칠어진 손등. 나는 한참을 손을 들여다보다가 핸드크림을 샀어요. 생전 처음 쓰는 핸드크림이었죠. 그날 밤 나는 핸드크림을 바르며 손 마사지를 했어요. 부드러워지기를 바랐어요. 조금이라도 덜 투박해지기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함께 서 있는 여자는 생각보다 키가 작았어요. 하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조심스러운 미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 여자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다과를 내왔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 여자는 서울대 약대를 나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 거친 손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여자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크림을 바른 듯 촉촉했고 손톱은 말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나는 내 손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 여자도 느꼈을 거예요. 내 손의 굳은 살을, 거친 손등을. 악수는 짧게 끝났어요. 그 여자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단정한 원피스, 명품 핸드백, 잘 손질된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1시간쯤 후 그 여자는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도 일어나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잘 대해줬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 친구 어때? 이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죠? 엄마도 마음에 드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예요. 저쪽 부모님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나는 긴장됐어요. 상견례라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뭘 입어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는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상견례는 어떻게 준비해요? 아주머니들은 이것저것 조언해 줬어요. 정장 입고 가세요. 예물 준비하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샀어요. 70만 원짜리 정장이었어요. 내게는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중요한 날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물도 준비했어요. 금반지 한 쌍,
6개월 동안 월급을 모아 샀어요.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도 사지 않고 오로지 그 반지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어요. 상견례 전날 밤 나는 잠을 설쳤어요.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저쪽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아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강남에 유명하다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잠시 후 저쪽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사부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백, 에르메스 스카프, 명품 시계.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나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사부인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어요. 나는 속으로 놀랐어요. 우리 내지면 6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다 낼 수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 샐러드, 수프.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먹기가 불편했어요. 어떤 포크를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나는 아들을 흘끔거리며 따라했어요. 그때 사부인이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긴장했어요. 혹시 내게서 무슨 냄새라도 나는 걸까? 나는 오늘 아침에 새로 산 향수까지 뿌렸는데. 그런데 사부인의 다음 말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락스 냄새 같은데. 사부인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락스 냄새. 나는 어젯밤까지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아무리 씻었어도 냄새가 몸에 밴 모양이었어요. 청소부 냄새 아니에요. 사부인은 사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어요. 내 아들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사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도 그런 냄새 나던데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사부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나는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아들이 곤란해질 테니까. 요즘 세상에 청소부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 사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던데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200만 원. 내가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버는 돈이 바로 그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그 돈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어요. 나는 그 돈으로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근본이 중요해요. 집안 배경이 맞아야죠. 우리 딸은 서울대 나왔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청소부 집안과 섞인다고요? 근본. 집안 배경.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거들며 나를 키우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왜 근본이 없다는 건가요? 아드님은 의사가 됐지만 결국 청소부 아들이잖아요. 사부인의 말이 계속됐어요.
저희 친구들은 다 의사나 변호사, 교수랑 사돈을 맺었어요. 근데 저만 청소부랑 사돈을 맺을 수는 없죠. 옆에 앉은 사돈도 거들었어요. 저도 병원 운영하는데 병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보면 참 불쌍해요. 나이 들어서도 그런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하다고요? 내가요? 나는 당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불쌍한 건가요? 나는 옆에 앉은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내 아들이 지금 저 여자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참으면 내 아들은 평생 이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청소부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내 아들도 평생 무릎을 꿇고 살게 될 거예요.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어요. 사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나는 다시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고작 남의 직업을 비하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욕하는 거예요.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부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당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더러운 인성은 내가 쓰는 진공청소기로도 절대 안 빨릴 것 같네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들은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본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지금 감히 누구한테? 내가 청소부인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떳떳하게 일해서 내 아들을 키웠어요.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부끄러운 건가요? 당신 아들도 의사지만 결국엔 청소부 아들이잖아요. 사부인이 소리쳤어요. 그래요, 청소부 아들이에요. 나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청소부가 혼자 힘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어요. 당신은 돈으로 딸을 키웠지만 나는 땀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뭐가 더 값진 건지는 당신도 알겠죠? 사부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예물함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이건 내가 6개월 동안 라면만 먹으며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천박한 인간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아들아.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들은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부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나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내 등은 꼿꼿했어요.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가슴에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내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었으면 내가 평생 고생했을 거야. 아들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이 다 된 어른이 엄마 품에서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나는 그냥 안고 있었어요. 토닥이고 또 토닥였어요.
한참 후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집안이 불편했어요. 만날 때마다 제 집안 배경을 물어봤고 엄마 직업을 말하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그래? 나는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니까 불안했어요. 결혼해도 저쪽 부모님한테 평생 무시당하며 살 것 같았어요. 나는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넌 의사야. 훌륭한 의사고.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 내 실력이지 내 엄마가 청소부라서도 내 외할아버지가 농사꾼이라서도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나는 문득 배가 고팠어요. 저녁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분식집을 가리켰어요. 엄마 여기서 떡볶이 먹고 가요. 나는 웃었어요. 좋아. 우리는 허름한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어요. 강남 한복판에 고급 한정식집을 박차고 나와서 2층 계단 위 분식집에 앉아 있으니 우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국물에 떡을 찍어 먹으며 나는 아들과 마주보고 웃었어요. 아들도 웃었어요. 엄마 저 오늘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항상 당당했어. 다만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한 번도 내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알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분식집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나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향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손에 든 예물함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 예물함을 열어 반지를 꺼냈어요.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나는 이 반지를 다시 팔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 내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계단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20년을 닦아온 계단이었죠. 25층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이곳은 내가 아들의 삼수 소식을 듣고 울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 울었던 곳이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새벽의 빌딩은 고요했어요. 나만의 시간이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내 아들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아침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밥 살게요. 엄마 좋아하는 김치찌개 먹으러 가요. 사랑해요, 엄마. 나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작은 행복이 내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30층까지 다 닦고 나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빌딩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요. 내 거친 손등에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과한다고 다시 만나고 싶대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필요 없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리고 설령 결혼한다 해도 그 사부인은 평생 너를 청소부 아들로 볼 거야.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엄마 말이 맞아요. 끊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뜨끈한 국물이 속을 데웠어요. 아들은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병원에서 좋은 선배 한 명 알게 됐어요. 그 선배 소개로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천천히 만나봐. 급할 거 없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야.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들이 또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야? 간호사예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직업 얘기했더니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자기 어머니도 식당 일하시면서 자기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엄마 얘기 들으니까 더 공감이 간다고 했어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네. 다음 주에 엄마께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그럼 좋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나는 이번에도 집 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나는 과일과 차를 내왔어요. 수진 씨는 편안하게 받아 먹었어요. 지난번 그 여자처럼 조심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드셨겠네. 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머님 얘기 듣고 더 반가웠어요. 우리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나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간호사로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나는 수진 씨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핸드크림이었어요. 어머님 손이 많이 거칠다고 들었어요. 제가 천연 재료로 만든 거예요.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 핸드크림을 받아들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무도 내 손을 신경 써준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는 처음 만나는 날 손 걱정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 손도 거칠거든요. 그래서 항상 핸드크림을 만들어 드려요. 어머님께도 드리고 싶었어요. 수진 씨는 2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그래, 또 놀러 와요. 문을 닫고 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네. 엄마 마음에 들어.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다행이다. 저도 정말 좋아해요, 엄마. 그럼 잘 만나봐. 이번엔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밤 나는 수진 씨가 준 핸드크림을 발라봤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크림을 바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구나.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6개월 후 수진 씨와의 상견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한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너무 비싼 데 가면 부담스러워요. 편하게 만나요. 상견례 날 나는 지난번 샀던 정장을 입었어요. 수진 씨 어머니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희예요. 저는 박순자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수진 어머니의 손도 내 손처럼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나는 그 손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두 아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간호사가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을 때 20년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웃고 울었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결혼시켜요. 수진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럼요. 저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나는 안심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인연인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사돈하면서 서로 의지해요. 그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1년 후 아들과 수진 씨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텔이 아닌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하객들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나는 한복을 입고 아들과 함께 입장했어요. 아들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참 멋있었어요. 버진 로드를 걸으며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달려왔어요. 수진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이 단 위에서 마주보며 서약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서 수진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아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수진 씨도 다가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서로 잘 지내면 되지.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집. 이제 아들은 없었어요. 독립해서 수진 씨와 새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나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내 임무를 다했어요. 아들을 잘 키웠고 좋은 사람과 결혼시켰어요. 이제 아들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결혼 2년 후 수진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뛸 듯이 좋았어요. 손주라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수진 씨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들어 보였어요. 나는 매일 저녁 밥을 해서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요.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나는 병원 복도에서 수진 어머니와 함께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이 나왔어요. 환한 얼굴로.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는 눈물이 왔어요. 손주. 내 손주. 신생아실로 가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간 아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수진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예쁘네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며칠 후 수진 씨가 퇴원했어요. 나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아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아기 돌봐줬어요. 아기는 정말 귀여웠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안아보니 솜처럼 가벼웠어요. 이 아기가 내 아들의 아들이라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엄마 이름 뭐로 지을까요? 아들이 물었어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 엄마는 뭐든 좋아. 며칠 후 아들이 말했어요. 준서로 할게요. 준수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 우리 준서. 나는 준서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옛날 아들에게 불러줬던 자장가였어요. 준서는 내 품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병원에서 인정받고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수진 씨도 계속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나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내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날 빌딩 청소를 하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박순자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 빌딩 25층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해요. 어머님 아드님이 제 고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고모가 항상 말씀하세요.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고. 그분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일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존경스러워요. 혼자 힘으로 아드님을 의사로 키우셨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집에 왔어요. 준서는 이제 3살이 됐어요. 나를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왔어요. 나는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준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오늘 뭐해? 할머니랑 놀까? 좋아. 우리는 공원에 갔어요. 준서는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했어요. 저녁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내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수진 씨도 맞장구 쳤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자.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아. 사실이었어요. 일을 하면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어느 새벽 나는 25층 계단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자리였어요. 20년 넘게 가까운 이 계단.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아들아, 왜 여기 와? 야간 당직이었어요. 막 끝났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왔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하셔서요.
아들은 내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특별한 곳이라고 하셨죠? 응. 여기서 엄마가 많이 울었어. 내가 삼수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앉아서 한참 울었지. 그랬구나. 그런데 합격 통지서 받고도 여기서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병헌 과장 됐어요. 정말? 축하해. 네. 그리고 엄마께 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뭔데? 제 첫 과장 보너스예요. 엄마 드리고 싶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큰 금액이었어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써. 아니에요. 엄마가 받으세요. 엄마 손 치료하세요. 그리고 좋은데 여행도 다녀오세요. 아들아, 엄마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제발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25층 계단참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준 돈으로 나는 손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관절염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어요. 몇 달 후 손이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내 손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굳은 살이 있고 주름이 있었지만 예전보다 덜 아팠어요. 나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과 수진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나는 준서를 무릎에 앉혔어요. 준서야, 할머니 손 좀 봐. 응. 준서는 내 손을 만졌어요. 할머니 손 크다. 그래, 할머니 손은 커. 이 손으로 할머니가 내 아빠를 키웠어. 정말? 응.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내 아빠가 의사가 됐어. 준서는 내 손에 뽀뽀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의미 있었다는 것을.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70살이 되던 해 나는 청소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나는 빌딩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1층부터 30층까지. 마지막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닦았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10층에서는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숙제하던 모습. 20층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 그리고 25층. 여기서 울고 웃었던 기억들. 30층까지 다 닦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오늘로 마지막이시죠? 청소반장이 다가왔어요. 네, 그래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거 받으세요. 반장님이 꽃다발을 줬어요. 작은 정성이에요. 나는 꽃다발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빌딩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20년 넘게 다닌 이 빌딩. 이제 안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 내 아들을 키웠고 자부심을 얻었어요. 은퇴 후 나는 손주 돌보는 일에 집중했어요. 준서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우에 데리러 갔어요. 준서는 할머니랑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보여줄래? 준서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준서 그리고 나. 할머니도 그렸어? 우와, 고마워. 할머니 정말 예쁘게 그렸네. 준서는 웃었어요. 나는 그 그림을 집에 가져가 냉장고에 붙였어요. 주말이면 공원에 갔어요. 준서는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나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저기 봐. 새다. 정말 그렇네. 예쁘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새처럼 날고 싶어. 그래? 준서는 뭐가 되고 싶어? 의사. 아빠처럼? 나는 웃었어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열심히 할 거야?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제가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 무슨 강연? 의대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주제가 나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엄마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강연 날 나는 몰래 청중석에 앉았어요. 아들이 계속 우 317무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외과과장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돌도 안 됐을 때 아버지를 잃은 것,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운 것,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을 의대에 보낸 것. 제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계단을 닦았습니다. 30층 건물의 모든 계단을 한 칸도 빠짐없이 20년 넘게 닦으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칩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관절염으로 아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 손이 제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배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강연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몰래 들었어. 아들이 나를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나는 입학식에 갔어요. 작은 교복을 입은 준서가 너무 귀여웠어요. 할머니, 나 1학년이야? 그래, 우리 준서 이제 학생이네. 준서는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나는 매일 준서를 돌봐줬어요. 방과 후면 준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간식을 주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 오시면 물어볼까? 응. 저녁에 아들이 오면 준서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은 정성껏 가르쳐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흐뭇했어요. 준서가 3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우리 가족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준서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사진 좀 줘. 왜? 학교에서 발표할 거야? 할머니 이야기?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할머니가 어떻게 아빠를 키웠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는 웃었어요. 그건 너무 길어서 발표 시간이 모자랄 거야. 준서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발표 날 나도 학교에 갔어요. 준서는 단 위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할머니는 영웅입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제 아빠를 키우셨어요? 청소 일을 하시면서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셨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아빠가 의사가 됐어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열심히 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발표가 끝나고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준서야, 정말 좋은 발표였어.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는 준서를 안아줬어요. 우리 준서 발표 잘했어. 할머니 자랑스러워.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나는 이제 75이 됐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은 더 아파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눴어요. 순자 씨 요즘 어때요? 그럭저럭 지내요. 손주 돌보느라 바빠요.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그럼요. 손주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따뜻했어요. 나는 내 손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이 손은 내 인생의 증거예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전반적으로 건강하세요. 다만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네요. 알고 있어요. 오래 일한 탓이죠. 무리하지 마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내 몸은 늙어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주를 돌봐야 하고 아들을 응원해야 해요.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키도 쑥쑥 자라서 나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해 줬어요. 할머니, 나 의사가 될 거야. 그래? 아빠처럼? 응. 아빠가 멋있어서. 그리고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 나는 뭉클했어요. 할머니처럼? 응. 할머니가 아빠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우리 준서 정말 착하구나. 준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들을 닮아서인지 똑똑했어요. 나는 준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옛날 아들 생각이 났어요. 준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 할머니. 걱정 마. 어느 날 준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우등상이었어요. 나는 시상식에 갔어요. 준서가 단 위로 올라가 상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봤어? 응, 봤어. 우리 준서 정말 대단해. 이거 할머니 드릴게. 준서가 상장을 내밀었어요. 왜 할머니한테 줘? 할머니가 응원해줘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거야. 나는 상장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서야. 어느 날 옛 직장 빌딩을 지나가게 됐어요. 20년 넘게 다녔던 그곳.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어요.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계단으로 향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10층, 20층, 그리고 25층. 그 특별한 계단참에 도착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추억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울었던 날들, 기뻐했던 순간들. 모두가 생생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박순자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 여기서 청소하는 김지영이에요.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설이세요. 전설? 무슨 전설? 할머니가 20년 넘게 여기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드님을 의사로 키우셨다고요. 저희 다 알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열심히 키우고 싶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네, 할머니. 힘내볼게요. 젊은 여자는 일하러 갔어요. 나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빌딩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안녕 내 청춘. 안녕 내 땀과 눈물. 팔순 생일날 아들이 큰 잔치를 열어줬어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나는 한복을 입었어요. 아들이 맞춰준 비단 한복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연회장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단 위 자리로 안내했어요. 옆에는 수진이와 준서가 앉았어요.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팔순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는 제 영웅입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의사로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을 닦으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픈 무릎으로.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이 내게 꽃다발을 줬어요. 큰 장미 꽃다발이었어요. 나는 꽃다발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들을 키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의사가 됐고 좋은 남편이 됐고 멋진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제 며느리, 손주도 정말 사랑해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그럴게. 엄마가 힘내볼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80년의 인생.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몇 년 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들과 수진이 그리고 준서가 곁에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아프지 않아. 사실은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준서야, 이리 와봐. 준서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의대생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응, 할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할머니가 알아.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 사람을 대할 때 직업이나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 알겠지? 응, 할머니. 알겠어? 그리고 내 부모님을 잘 모셔. 그분들은 너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
나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아, 너는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가 울었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잠깐만 자고 싶었어요. 꿈을 꿨어요. 나는 다시 젊어져 있었어요. 빌딩 계단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릎도 안 아프고 손도 안 아팠어요. 나는 행복하게 계단을 닦았어요. 25층 계단참에 도착했어요. 거기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 응, 당신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괜찮아. 당신 오는 거 보고 있었어.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아들 잘 컸지? 응, 정말 잘 컸어. 당신이 잘 키웠어. 우리가 함께 키운 거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았어요. 우리는 그 빛 속으로 걸어갔어요. 병실에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아들을 안아줬어요. 준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고통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했어요. 내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주름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아름다웠어요. 사랑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일했던 빌딩의 청소부들까지. 한 젊은 여자가 와서 절을 했어요. 빌딩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였어요.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 딸도 대학생이 됐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내 유품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지갑. 지갑을 열어보니 쪽지가 나왔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쓴 그 쪽지였어요. 엄마, 나 꼭 합격해서 엄마 손 치료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들은 쪽지를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몇 년 후 준서는 의사가 됐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항상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나이 든 청소부 할머니가 왔어요. 손이 아파서 왔다고 했어요. 준서는 정성껏 진료했어요. 할머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준서는 핸드크림을 줬어요. 손 관리 잘하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땅도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계단 위에서 피운 꽃은 시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꽃을 피웠어요. 사랑의 꽃을, 희망의 꽃을. 그리고 그 꽃들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내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나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요. 내 삶은 힘들었지만 그 삶으로 나는 의미 있는 것을 이뤘어요. 나는 청소부였지만 나는 영웅이었어요. 계단 위에서 피운 꽃. 그것이 바로 나의 훈장이에요.